왜 이렇게 명치가 답답하지? 아침마다 이거 마시면 좋은 줄 알았는데 설마 나도 그런 건 아니겠지고? 오늘부터는 바꿔야지가. 당신은 혹시 건강이 사실은 아주 미세한 신호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냥 다 지나쳐 버린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삶의 속도가 빠르고 출근도 서둘러야 하고 식사도 대충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서 몸이 정말 크게 소리를 지르기 전까지는 잘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분들이 평소에 하듯이 이런 건강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팔로우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댓글을 잘 안 달지만 정말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이 정말 자기 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한국인 환자들을 만나며 쌓아온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는 아침마다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 걱정돼서, 누구는 다리가 살짝 붓는 것 같아서, 또 누구는 계단만 오르면 쉽게 피곤해져서, 혹은 단지 아침마다 눈이 부은 채로 떠져서 저를 찾아옵니다. 증상은 제각각이지만 많은 이야기들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한 가지 공통된 문제에 닿게 됩니다. 바로 신장과 혈관 건강입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를 해온 전문의이고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진료를 하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식탁 위에서 너무 흔하게 보는 과일이 신장과 혈관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좀 몸에 좋다 수준이 아니라 분명한 기전이 있고 검사 수치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환자들이 만성 신부전, 만성 고혈압, 만성 혈관염 같은 큰 문제를 피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어느 겨울 아침이 있습니다. 진료실 문을 막 연 직후 예전에 보았던 환자 한 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50대 남성 박도현 씨였습니다. 그는 요즘 들어 손발이 자주 저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씩 어지러운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애매한 증상 같지만 이런 것들은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고 몸 안의 수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장이 과로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식습관을 다시 살펴보니 그는 거의 과일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한국처럼 짜게 먹고 단백질 섭취가 많으며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서는 과일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건 곧 혈관 내피를 지켜줄 비타민이 부족하고 염증을 줄여줄 항산화 물질이 부족하며 혈압을 잡아줄 칼륨까지도 모자란다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는 37세의 직장인 윤가영 씨였습니다. 그녀는 이유 없이 피곤한 상태가 계속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붓고 가끔 소변량도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다고 느껴져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식단 자체는 그럭저럭 균형이 맞는 편이었지만 그녀는 저는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먹으면 배가 찬 느낌도 이상하고 좀 찬 기운이 도는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한국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종류의 과일이 혈관 염증을 가라앉히고 유기산을 통해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칼륨을 통해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과일을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도록 권유한 뒤 3개월이 지나 다시 찾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부기가 사라졌고 혈압은 더 안정적이 되었으며 만성적인 피로감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한두 번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하나의 패턴처럼 느껴질 정도로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하루에 약 150, 180리터의 혈액을 거릅니다. 혈관은 하루에도 수만 번씩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혈압을 유지합니다. 이 둘은 나트륨,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균형한 식습관에 의해 아주 쉽게 손상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국, 찌개, 찜, 김치, 각종 짠 양념을 좋아하기 때문에 신장과 혈관이 항상 두 배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환자들의 생활 습관을 더 깊게 들여다볼수록 단지 5가지 과일을 적절히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건강 환경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과일이 다 똑같이 신장과 혈관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과일이니까 몸에 좋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과일은 당분이 너무 많고 어떤 것은 옥살레이트 함량이 높아서 오히려 신장결석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수천 건의 진료 기록과 실제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특별히 신장과 혈관에 도움이 되는 과일 5가지가 있습니다. 이 과일들의 작용 기전을 이해하게 되면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수준을 넘어 이들이 신장의 미세 혈관과 큰 혈관벽에 직접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저는 단지 과일을 좀 드셔보세요 라는 간단한 권유만으로도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만성 고혈압으로 가는 길목에서 방향을 틀었고 어떤 분은 부종이 거의 사라졌으며 또 어떤 분은 소변으로 새어나오는 단백질 양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일을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일을 어떻게 그리고 왜 먹는지를 알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이 과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같은 한 조각이라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신장과 혈관에 특히 좋은 탑5 과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임상 경험과 그 뒤를 받쳐주는 분명한 생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신장과 혈관을 보호하는 과일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블루베리를 예전보다 훨씬 많이 먹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눈에 좋은 과일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블루베리의 핵심 효능은 안토시아닌에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매우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신장의 미세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관 내피층을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국처럼 식단에 나트륨이 많고 스트레스가 길게 이어져 혈관이 계속 자극받는 환경에서는 안토시아닌이 일종의 보호막처럼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예전에 제가 만난 환자 중에 서민재 씨가 있었습니다. 48세의 IT 종사자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수면이 부족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혈압이 들쭉날쭉하고 갑자기 올라갈 때도 있다고 걱정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3, 4번 정도 꾸준히 먹도록 하고 수면 패턴을 조절하도록 도와준 지 6주가 지나자 그의 아침 혈압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이는 안토시아닌이 아침 시간대에 과도한 혈관 수축 반응을 줄여주기 때문인데 이 시간대는 뇌졸중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신장 약한 사람에게 해롭다라는 오해가 흔히 있는데 이는 말기 신부전처럼 칼륨 배출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상인이나 경미한 신장 손상 정도라면 바나나 속의 칼륨은 오히려 혈압 균형을 유지하고 신장의 미세 혈관 부담을 줄이며 여과 압력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칼륨은 신장이 덜 힘들게 일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불안정한 환자에게 아침 식사에 바나나 반 개에서 1개 정도를 더해주면 수치가 훨씬 잘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택시기사로 일하는 55세의 정은호 씨가 혈압이 150, 95까지 올라 걱정된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식단을 확인해 보니
자연식 칼륨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나나를 꾸준히 먹도록 조언한 지 2달 후 그의 평균 혈압은 132, 80으로 내려갔고 본인도 놀랄 만큼 안정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석류입니다. 한국에서는 석류가 주로 여성에게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석류에 들어있는 푸니칼라긴은 혈관 경화를 줄이는 강력한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더 탄력 있게 만들고 내피층의 염증을 줄이며 간접적으로 신장의 부담도 줄여줍니다. 44세 여성 환자인 한지수 씨는 경미한 신장 미세혈관염이 있었는데 석류를 식단에 추가한 지 3개월 후 단백뇨가 약 20% 감소했습니다. 물론 그 변화가 100% 석류 덕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혈액 내 염증 지표가 확실히 좋아진 것은 여러 해 동안 제가 관찰해온 사실과 일치했습니다. 즉, 석류는 실제로 혈관계에 좋은 과일입니다. 네 번째 과일은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키위입니다. 에는 비타민 C가 귤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으며 신장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신장 손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산화 스트레스, 즉 활성산소에 의해 세포가 파괴되는 과정인데 키위는 이 부담을 덜어주는 일종의 세척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녹색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있어 단백질 소화를 돕습니다. 이는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찌꺼기가 줄어들어 신장의 부담도 함께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과일은 아주 흔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장내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이 건강하면 혈액 속 독소가 줄어들고 신장은 그만큼 덜 힘들게 일하게 됩니다. 한국인 중에서 매일 사과를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장 기능이 더 안정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온 질문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5가지 과일을 번갈아 먹으면 혈관 염증 감소 신장 부담 완화라는 이중 보호 효과가 생겨 혈압이 좋아지고 미세혈관 섬유화 위험도 낮아집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올바른 종류의 과일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한국 환자들의 건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강한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임도경 씨는 51세의 감사 업무 종사자였습니다. 그는 오래 지속되는 피로감과 가끔 아침에 나타나는 두통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신장 기능은 약간 감소한 상태였고 단백뇨는 1+로 나타났습니다. 식습관에 대해 묻자 그는 일이 너무 바빠서 대충 먹고 시간이 없어서 과일은 거의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자고 조언했습니다. 매일 식단에 블루베리와 사과를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6주 후 다시 내원했을 때 그는 훨씬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백뇨는 자취만 남았고 혈압은 더 안정되었으며 특히 아침 두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효과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블루베리가 혈관 내피층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질환이 바로 이 내피층에서 시작됩니다. 내피가 건강해지면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일정해지기 때문에 신장은 더 이상 과도한 긴장 상태에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42세 교사인 박서윤 씨였습니다. 그녀는 오후가 되면 다리가 살짝 붓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의 미세혈관에 가벼운 염증이 있었지만 위험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석류의 새콤한 맛을 좋아하지 않아 거의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순수 석류즙을 마셔보라고 권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부종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석류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푸니칼라긴 덕분에 혈관 내피가 훨씬 건강해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60세의 김성재 씨입니다. 그는 아주 짜게 먹는 편이었습니다. 이 나이대의 한국인들에게
정말 흔한 식습관입니다. 국, 찌개, 조림, 멸치볶음, 말린 생선 등 짠 음식을 즐겨 먹는 습관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내원 당시 그의 혈압은 155, 90이었고 신장 기능도 조금 감소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소금 섭취를 줄이고 매일 저녁에 키위를 한 개씩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후 혈압은 142, 85로 떨어졌고 2달 후에는 135, 80까지 안정되었습니다. 키위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키위 속 칼륨이 자연스럽게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흥미로운 사례도 있습니다. 35세 은행원인 최나래 씨는 큰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식후에 항상 나른하고 몸이 무겁고 아침에는 유난히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검사해보니 혈관 탄력이 약간 떨어져 있고 신장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과를 거의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너무 흔해서 맛도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과가 바로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과일이었습니다. 매일 사과를 한 개씩 먹은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리셋된 것 같아요. 실제로 혈액 수치가 전반적으로 좋아졌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감소했으며 몸의 무거운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저는 아주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과일은 부식, 후식이나 간식이 아니라 신장과 혈관을 위한 자연 치료 처방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신장과 혈관을 보호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곧바로 약이나 각종 검사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짜게 먹고 술을 자주 마시며 수면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한국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이 5가지 과일을 어떻게 조합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침, 블루베리 한 줌 또는 바나나 반 개. 블루베리는 아침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아침 시간대는 뇌졸중 위험이 가장 높은 때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을 공급해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점심, 사과 한 개. 사과는 소화를 돕고 혈액으로 들어가는 독성 물질을 줄여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한국인은 점심을 짜게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심 후에 사과를 먹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오후, 석류 주스. 석류 속 푸니칼라긴은 혈관 경화를 줄여주는데 이는 한국인들에게 40대 이후 특히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저녁, 키위 한 개. 키위는 하루의 끝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일반적으로 가장 짜고 무거운 저녁 식사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4, 5번만 꾸준히 실천해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개선을 보였습니다. 혈압이 더 안정되고 부종이 줄어들고 단백뇨 수치가 낮아지고 몸의 무거움이 사라지며 심지어 아침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이는 기적이 아니라 순수한 생리학적 원리 때문입니다. 염증 감소, 혈관 내피 개선, 산화 스트레스 감소, 전해질 균형 유지가 모두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과일이 좋다고 해서 당이 많은 과일을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과일 블루베리, 바나나, 석류, 키위, 사과는 한국인의 몸 상태와 식습관에 특히 잘 맞는 영양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장과 혈관 건강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건강을 만들고 지켜줍니다. 블루베리 한 줌, 사과 한 개, 혹은 석류 주스 한 컵이 당장은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몇 주 또는 몇 달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그 사실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팔로우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신장이 늘 건강하고 혈관이 탄탄하며 몸에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삶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